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9월 17일에 주셨던 우리기술투자 3.4%, 가온미디어는 3.27%의 수익률을 가져가고요. 9월 10일에 주셨던 인트론바이오는 5.56%, 한네트는 3.49%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에 주셨던 DPC는 3.68%, 유니캠은 7.98%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한네트 올라와 있는데요. 3.49%, 4위에는 DPC 3.68%, 3위에는 오로라 4.27%, 2위에는 인트론바이오 5.56%, 1위에는 유니캠 올라와 있습니다. 8%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홍기범 연구원께서 9월 3일에 권해주신 유니캠 현재 수익률 8% 근접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캠의 주가를 보시면 1,900원대 부근까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최근 신차 국내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가 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유니캠의 완만한 성장세가 기대되는 부분을 홀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22일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현대 기아차는 올해 1월에서 8월 내수 시장에서 약 83만 대 를 판매해 국산 신차 시장에서 점유율 82.3%를 기록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펠리쉐이드 그리고 소나타, K7 프리미어 등 이러한 올해 들어 출시한 신차들이 모두 흥행을 이끌면서 내수 판매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유니캠은 펠리세이드 그리고 그랜저, K9, 스팅어 등 이러한 납품 차량의 천연 가죽 시트를 납품함으로써 판매 대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앞으로의 성장 실적, 추가 실적도 증가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말 출시되는 기아차 K5 풀체인저에서도 납품이 예정되어 있어 내년에 성장세를 이어나갈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원재료인 천연 가죽은 공급 증가 대비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 하락과 그리고 차량 인테리어 고급화 수요가 증가가 맞물리게 된다면 이익률 성장 또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들어 개인과 외국인 1,800원대 중심으로 개인과 외국인들의 소폭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1, 2분기 모두 호실적을 거둔 상황에서 현대차의 펠리쉐이드 증산 효과가 3분기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면 올해 1,000억 원의 매출도 달성할 수 있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인 2,000원 그대로 유지 설정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MPC입니다. MPC는 플라스틱 물류 기자재 업계 선두 업체입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로는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과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들 수 있겠습니다. MPC는 2011년 내셔널 플라스틱에서 사명을 변경하였는데 업력이 50년이 될 만큼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플라스틱 사출, 제조, 판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 초에는 국내 최초 개발된 플라스틱 바가지가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이후 플라스틱 밀폐 용기, 도마, 휴지통, 그리고 아이스박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정용 플라스틱 제품들을 탄생시키며 흥행시켰습니다. 이후 1987년엔 반월 공장을 준공하여 1990년에 국내 최초로 형체력 4,500톤 사출기를 가동하였고, 그해 8월에는 형체력 3,000톤 사출기 등 생산 설비를 갖춘 자동화된 정읍 공장을 준공하였습니다. 소형 가정용품을 뛰어넘는 대형 제품인 컨테이너류, 팔레트류, 그리고 의자류, 환경 제품류 등을 생산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동사의 외형 성장이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물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물용 비용,
이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떨어졌던 시대에 컨테이너류 그리고 팔레트류 이런 제품 개발로 물류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망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플라스틱 용도에 따라 수십에서 수백 개의 중소기업 규모 업체가 난립해 있고 수입 제품들도 많지만 동사는 업력 50년 이상의 축적된 시장 신뢰도 그리고 불경기 노하우, 원가 절감 노하우, 확고한 유통 채널 확보 등으로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매출이 15% 정도 나오고 있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사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150에서 200억 원 가량의 영업이익으로 부채 비율이 감소하면서 현금 유보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19년도 상반기 기준 부채 비율이 48%에 그치고 400억 원에 가까운 현금 자산과 그리고 700억 원에 가까운 건물과 토지 이러한 가지고 있는 등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16년 이후 당긴 순이익이 4분의 1로 감소함에 따라 올해까지 조정이 나왔으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주가도 우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 매수세들이 들어오면서 주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600원 부근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 종목은 뉴트리입니다. 뉴트리는 이너뷰티 그리고 건강식품 제조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유통 채널 다변화와 그리고 에버콜라겐 리뉴얼 제품 출시로 하반기에도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동사의 사업을 보면 홈쇼핑 그리고 온라인, 백화점 경로에서 피부 건강 브랜드로 에버콜라겐이 있고 그리고 다이어트는 판도라 그리고 슈퍼푸드 및 그리고 기능성 식품은 이츠코어 등 3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제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팅 판매 채널은 뉴피니션 다이어트와 피부 건강 브랜드를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판매 채널에서는 에버스프링 브랜드를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유통 채널 다변화는 동사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 판매 채널별 예상 매출 비중은 홈쇼핑 70%, 그리고 텔레마케팅 13%, 오프라인 9%, 온라인 8%로 예상됩니다. 제품별 매출 비중은 피부 건강은 59%, 그리고 다이어트는 29%, 기타 12%가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동사의 주요 매출처인 홈쇼핑 채널이 하반기부터 확대되는 호재가 있습니다. 기존의 GS, 현대, CJ, 그리고 홈앤쇼핑과 같은 채널에 더해 롯데 홈쇼핑에도 방송을 시작합니다. 또한 지난 8월에 출시한 에버콜라겐 리뉴얼 제품 인기에 힘입어 매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 GS 홈쇼핑의 중국 자회사인 유고 홈쇼핑의 에버콜라겐을 런칭하며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고 올해 알약형인 에버콜라겐이 중국 보건식품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중국 내 온오프라인 내 판매 채널 확정을 통해 한 단계 레벨업된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너뷰티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26%를 기록하며 작년 시장 규모 8천억 원으로 고성장하고 있고 올해 피부 건강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5%가 증가한 687억 원이 전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는 지속적으로 실적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가는 지난해 상장 후 올 4월 기점으로 실적 우려감으로 하락을 보였으나 우려를 싣는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바닥을 다지고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보은 주가 가치로 회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1,900원, 손절가는 15,000원 부근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릭스미스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입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하한가에 직행을 했습니다. 홍기범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보유자분들도 좀 골치 아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일단 코롱 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HLB의 리보세라닌 임상 결과 실망, 그리고 신라젠의 팩삽의 임상 중단, 이러한 연일 바이오주 악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헬릭스미스의 이런 인상 3상 결과 발표를 제약 바이오 섹터 내 마지막 남은 희망과 기대감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위약 혼용, 이러한 가능성으로 또다시 실망감을 안겨주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위약 혼용 약물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이는 아직 약에 대한 효과가 기대한 부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는 우려가 되고 있는 점입니다. 사측에서는 안정성 면에서는 아직 이상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상 3상은 6개월 내에 시작해 2011년과 2022년 1분기 사이에 모두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마 이미 이러한 인상 3상 결과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러한 생각으로 가지고 아무래도 투자 실망세가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당분간 바이오 섹터 투심은 계속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바이오주 헬릭스미스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자들은 바이오주에 대한 이런 비중을 축소하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